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입국한 뒤 제주에 온 남미 유학생 A씨가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부터 발열과 오한 등 이상 증세를 느껴 저녁쯤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입도 후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여행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거주자 45명, 관광객 등 도외 거주자 52명 등 97명이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 격리 조치했고 우도 식당에서 접촉한 2명은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CCTV가 없는 5곳의 방문객이 추가 파악되면 접촉자는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 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륜지 대사라는 경조사 문화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결혼식을 예정했던 이민환 씨.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기뻐야 할 때이지만 마음고생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조사 참석을 꺼리는 분위기에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결국 석 달 뒤로 예식을 미뤘습니다. 연기된 것도 속상한데 피로 연장과 신혼여행 위약금까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국이 이래서 또 다시 준비를 해봐야죠. 10년째 상차림 업체를 운영하는 김진아 씨도 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돌잔치와 칠순잔치 등 한 달 평균 10건 안팎의 상차림 예약이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나마 출장도 간간히 있었지만 이번엔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이제 대여도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라서 저희도 이제 소독을 다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또 이제 물건을 또 받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그럴 때는 좀 저희도 좀 불안하긴 하죠. 장례식장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조문객들은 식사 없이 간단히 눈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전달 또는 계좌이체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되도록 저도 어떤 이제 모임의 대표다 보니까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죠. 장례업체에서는 조문객이 줄어들어 운영난을 겪는 데다 혹시나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오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으면서 경조사 문화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내일부터 제주공항 도착 승객 가운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 인근에 워킹스루 진료소를 설치해 해외 방문 이력자가 제주공항에 도착할 경우 바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국내선 도착 승객의 경우도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 워킹스루 진료소에서 진단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동원 체계를 통해 강제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일은 무척 위험한 일로 공동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제주 지역 8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에 탔던 2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제주를 떠나려 하자 경찰 등을 동원해 제주공항에서 강제 격리 조치했습니다.
후보가 답하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선정한 총선 7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듣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두 번째 순서로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방안과 미래성장산업 등에 대한 후보들의 대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적인 어떤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맞는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민주당 미성곤 후보는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1차 산업 소득 안정을 꼽았습니다. 감귤 산업 중심의 서귀포 지역은 경제 발전에도 한계가 있어 왔는데요. 후보들이 생각하는 서귀포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을 물었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제주의 자생 약용식물을 자원화하는 바이오 생약의 메카 육성을 꼽았고, 서귀포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등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경필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을 대기업 등 관련 회사 유치를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를 제주의 지향점으로 두는 것에 대해 위성곤 후보는 외형적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며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법률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봤고, 강경필 후보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제주를 세계 속의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존하는 제주 사회를 위해 위성곤 후보는 소외계층의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며 관련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제시했고, 강경필 후보는 출산기금법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경영자총협회는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주경제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개발사업 조속 추진 등 6개 과제를 반영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에 건의했습니다. 제주경총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제2공항 건설 조속 추진과 관광 서비스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조세특례 제도 개선과 상속세율 인하,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분화구에 대나무가 급격히 확산돼 생물 종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해 성산 일출봉 식생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나무 분포 면적은 6만 1000여 제곱미터로 2004년 3만 8천 제곱미터에 비해 60% 가까이 급증했고, 송악과 담쟁이 등 덩굴 식물도 암벽을 뒤덮을 정도로 번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에는 멸종위기종 풍란 등 15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대나무 등을 벌채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마라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모두 7곳, 면적은 7.1제곱킬로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약 24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시민복지타운 구역과 2도 2구역, 하귀 1구역 등 5곳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화북 상업지역과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 2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나 참고인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